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 수업이 출발합니다. 교재 78페이지부터 갑니다. 78쪽 행정처분 및 벌칙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전체를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신 분은 앞에서 이런 걸 공부했구나라고 전체를 보는 시간이니까 오늘 단원이 아주 좋은 단원이죠.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바로 옆에 보니까 지도 감독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어지는 단원이 행정처분 이렇게 갑니다. 자, 상단에 보니까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단원이 들어왔는데 이 단원을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업종에는 지도와 감독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을 누가 감독할까요?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감독합니다. 병원을 감독 못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자격 없는 의사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심각하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죠? 그래서 병원을 하더라도 감독을 합니다. 당연히 약국도 감독합니다. 무슨 약사가 그죠? 약을 잘 짓는데 얼마나 잘 짓는지 감기약에다가 농약, 쥐약 섞으면 끝내주겠죠. 그래서 약사도 감독해야 되겠죠. 식당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보시면 뉴질랜드산, 호주산 이런 거 해놓은 거 보셨죠? 원산지 표시 주인이 하고 싶어서 했다. 감독에 따라서 한다. 감독에 따라서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라는 단원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병원이나 약국을 할 사람이 아니고 중개사무소를 차릴 사람들이니까 중개사무소는 누가 감독할까요? 이 정도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내려가면 밑줄 긋습니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갈로 열고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까지 줄 꺼놓고 이 사람들은 개공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병원이나 식당을 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개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감독권자가 누구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줄 것인 부분, 첫째, 국토장관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도 시도지사도 감독합니다. 세 번째, 등록관청이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죠. 네 번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하니까 감독권자가 모두 몇 사람? 네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험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는 오지선다형이니까 감독자가 하나, 둘, 셋, 4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감독자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는 좀 준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업을 할 때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사람을 지금 줄을 것인 겁니다. 자, 지금 이 단원을 줄만 끊고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중개업을 하는가 하면 서울특별시 노원에 가면 상계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할까요? 하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상계동에서 하겠죠. 그러면 이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문제죠. 상계동에 있는 저 개공사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누구? 국토장관. 두 번째, 시도지사. 그리 대답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에 있으니까 서울시장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 다음 등록관청이 어디다? 노원구청장이 감독한다. 이런 취지죠. 자, 그래서 이 개공사를 누가 감독할 수 있느냐를 지금 짚어줬습니다. 명색이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누가 감독하는지 정도는 알고 사업해야 됩니다. 감독자를 잡았습니다. 자, 내려가면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갈로 열고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하여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에다가 밑줄 하나 긋고 압류 적어놓고 X 표시합니다. 조사 검사를 할 때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아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있고 직접 출입하여 사무소에 들어가서 장부 등을 조사, 검사할 수도 있다라는 단원이 지금 흘러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할 때는 옆에다가 표시하라 그랬죠.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 X입니다. 압류라는 말은 없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 봄, 가을로 중개사무소 감독하러 나옵니다. 감독 나왔으면 컴퓨터를 뽑아가면 여러분들은 압류라는 방법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책을 팔랑팔랑 보여주면서 압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감독하는 방법에는 압류라는 방법은 없다, 그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동네 중개사무소는 감독을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뽑아가던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컴퓨터를 뽑아가는 게 압류니까 압류의 방법은 우리 방법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왜 뽑아가는가 하면 아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뽑아간다 하면 그건 심각한 사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죠? 중개사법에서는 압류라는 표현은 있다 없다? 없다 체크합니다. 자, 이때 3번 사무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의 동그라미, 정표가 뭡니까 하니까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표라는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정표를 내보여야 되는데 정표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자,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를 정표를 제시하는데,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도 해드렸지만 시험에서는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하면 X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공무원증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뭐를 제시하라고 그랬습니까? 정표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배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서울 노원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서울시장이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시청에도 가보면 경비원도 있습니다. 경비원이 서울시청의 공무원증만 들고서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장부 내보시오, 서류 조사 검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증에다가 뭐를 가져와야 된다?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정표라는 문제는 개공사를 도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노원구청장도 감독할 수 있다 그랬죠.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노원에 가보면 구내식당 아줌마도 있습니다. 그럼 구내식당 아줌마가 노원구청에 근무한다는 신분증만 들고 중개사무소 가서 장부 내보시오 서류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정표를 제시하는데, 이런 배경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하면 X 이런 건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정표의 동그라미 4번 내려옵니다. 그때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협회는 개공사들이 감독 나갈 때는 따라가 다니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조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느낌도 한번 가져보셨고, 그 다음에 감독하는 방법은 모든 방법으로 감독하지 압류라는 방법은 없다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감독을 할 때는 뭐를 제시해야 된다? 공무원증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정표를 제시해야 된다 정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2번 감독의 목적이 나타났습니다. 별표 탁 찍습니다. 목적 옆에다가 사유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감독을 하는 단원인데 예전에 감독 사유가 뭡니까? 왜 어떨 때 감독합니까? 하니까 그때 국토장관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그게 조문이었습니다. 법조문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감독합니까? 하니까 뭐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몇 번이나 감독합니까?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토장관이 나 배고플 때마다 감독 나간다. 술 고프면 감독 나간다. 이래도 말이 되잖아. 필요할 때마다니까. 그죠? 그런 황당하던 법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감독 사유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거래 동향에 동그라미 합니다. 내려가면 2번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정지,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감독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거 2개, 그 행할 때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행위, 그가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은 뭐죠? 행정처분상.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금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쉽게 접근할 때는 감독 사유는 거행한다. 이렇게 딱 잡아 놓으셔야 돼. 그렇고 시험 칠 때까지 그가 뭡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은 행정처분상. 천천히 따라가도 됩니다. 지금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큰 틀을 자꾸 새겨 나가는 겁니다. 감독 사유가 뭐라고요? 거행한다. 그렇게 정리하란 말이에요. 자, 내려가면 드디어 3번 감독상 명령에 대한 위반 시의 제재 들어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고, 자료, 제출을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동그라미 2번 개공사는 밑줄 긋습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걸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죠? 등록관청인 노원구청에서 지금 노원 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4월 5일 감독하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공문이 딱 오면 여러분들은 청소해놓고 커피 끓여놓고 감독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땅 보러 가야 된다 하고 문 닫고 가야 되겠습니까? 잘 들어서 잘 생각해봐요. 4월 5일 그 지역의 거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독 나오겠습니다 하고 공문이 오면 커피 끓여놓고 청소해놓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강원도에 땅 보러 간다 하고 문 닫고 가야 되겠습니까? 문 닫고 가야 되지. 감독 받아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계약서 5년치 보관하는 거 내놔보세요. 확인서면서 3년치 내놓으세요. 지금 이런 거 점검하러 온다니까요. 근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감독 받을 시간 있나? 하고 문 닫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위반하면 자료 제출 거부 기피하면 어떻게 하겠다? 6월에 정지 내리겠다를 걸어놔야 감독이 된다고. 그죠? 취지를 생각하시면서 체크하란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줄만 끊지 말고. 자, 감독에 대한 위반은 제재를 안 걸어놓으면 감독 받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니는 감독 잘해라. 나 퇴근한다 하고 문 닫고 가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위반하면 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 퇴근한다.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해도 능력 있게 시험 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도 점수를 요만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공부를 요만큼 하고도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시험 치는 요령인데 특히나 지금 같은 거 지도 감독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개공사는 6월에 업무 정지,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과태료죠. 하나의 주제 밑에 다르게 들어오는 게 시험에 잘 들어온다고요. 물론 이런 것도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감독이라는 한 문제거리를 지금 정리하셨습니다. 이 정도 내용은 출제되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와 같이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X 이런 거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계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자는 누가 감독할 수 있습니까? 하면 국토장관, 서울시장, 노원구청장 이런 정도의 대답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이게 감독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감독이 일어나면 그 다음 단원이 행정처분으로 접어드니까 세트인데 오른쪽 79페이지 상단에 행정처분 나타났죠? 자, 갈로 열고 행정처분만 보면 정지나 취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정지나 취소를 적어놓고 감각을 살려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이런 감독자들이 감독권자들이 개공사를 감독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그 개공사가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위반된 행위를 발견을 하게 되면 감독자가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답이 2번이죠.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지 계속 위반하고 있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어떤 단원에서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지나 취소다. 이렇게 딱 따라붙어야 점수가 50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목에다가 행정처분 옆에다가 뭐 적어야 된다? 정지나 취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지 행정처분의 유형하고 지금 박스가 돌았습니다. 자, 박스를 보니까 제일 왼쪽에 행정처분은 해놓고 거기 개공사,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라는 거 보이십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동그라미.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소공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가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죠? 5개입니다. 이게 행정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가지 동그라미 했지만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다? 정지나 취소잖아.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자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하면 뭐가 생각난다? 정지나 취소예요. 이 단어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표에다가 별표 탁 찍어 놓고 옆에다가 암기할 것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시험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라고 지금 강조했는데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요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추면 맞출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암기할 것 적어 놓고 당장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하면 되죠? 시험 칠 때까지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업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겁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이건 느껴보시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도 요구하지 않고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할 건데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를 제시하면 공부 못하는 학생의 전형적인 모습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자료를 눈이 뚫어지도록 쳐다봅니다. 그렇게 한 30분 쳐다보고는 쳐다볼 때 또 딴 생각합니다. 가스 잠그고 왔는가? 문은 닫았는가? 딴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책 덮으면서 나 이거 암기했다. 혼자서 만족합니다. 절대로 암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암기할 것 하는 것은 그 표를 공부를 잘하고 빈 종이를 갖다 놓고 보지 말고 그대로 뺏겨 볼 줄 알아야 돼. 그대로 뺏겨져야 이게 암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책을 안 보고 뺏겨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잘 못 쓰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책을 보겠죠. 그럼 내가 놓치는 부분을 체크할 때 이제 그 단원이 안 잊어버린다고요. 암기하라. 그러니까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아니면 빨간 볼펜 뺑뺑뺑뺑뺑 돌려 볼펜 양만 딸 때 뺑 돌리면서 머리는 딴 생각한다고. 그래서 암기 안 됩니다. 암기한 것에 대해서 빈 종이를 갖다 놓고 안 보고 적어 봐야 된다. 언제까지? 내년 10월 달까지 시험 칠 때까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암기하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암기를 하라 그랬는데도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이 표를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내년에 시험 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안 보고 지금 시험장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행정표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이 행정표에 대해서 표를 봤다면 밑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다시 소개를 해줍니다.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에 동그라미 놓고 이제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걸 다 총괄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취소합니까? 1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취소하겠다. 거짓, 동그라미 놓고 앞에다가 허위 하나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짓이나 허위는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습니까? 허위 하나 적어 놓고 2번, 운영규정의 성인 위반, 동그라미. 3번,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하면, 자, 정보 위반하면 지정 취소됩니다. 동그라미. 4번, 개인 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이 해산하여 더 이상 운영을 못하면 취소하겠다. 그때는 해산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라 부릅니다. 5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의 동그라미.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자, 딱 보니까 지금 취소되는 사유 모두 몇 개? 5개잖아. 그죠? 5개면 객관식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한 놈을 싹 바꾸고 취소 사유로서 틀리는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정보망을 공부할 때도 했지만 앞으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것 허, 운, 정, 해, 일에 동그라미 했습니다. 자, 허가 뭐였죠? 허만 보면 허위만 찾아내면 여러분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올라온다 그랬죠? 우는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해는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취소합니다. 이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하니까 지금 가사는 시험 칠 때까지 가도 되니까 제목을 기억합시다. 허운정해일이 취소 사유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허윤정이가 요즘 텔레비에서 취소가 됐는데 왜 취소되었다?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목을 잡으라고요. 자, 지정이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다?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허운정해일을 잡았으면 이제 허가 뭐다, 운이 뭐다는 천천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바쁘니까 터를 잡아놓습니다. 이거 수업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허윤정이가 뭐 때문에 취소됐다고요?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는데 또 졸다가 유산했는지 출산했는지 이러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허운정해일 따라갑시다. 이제 내려가면 2번에 1번. 이번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자, 지금 무슨 단어를 하고 있죠? 위반하면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자격 취소 사유가 돌았고, 자격 취소 사유는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자격 취소가 뭔데를 절대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습니까? 운전면허증 따러 갈 때 오래됐겠지만 운전면허 시험 안에 반드시 나오는 거, 면허가 어떻게 되면 정지됩니까는 반드시 시험에 묻는다고요. 면허증을 주는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취소되는 사유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적발되면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정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뭐 양도나 대여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빌려주는 걸 양도 대여라 그럽니다. 적발되면 취소해요.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중개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면 취소되니까 그때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일하다가 적발되면 취소하겠다 그 뜻이에요.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징역형 동그라미. 자, 그래서 또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양도, 양대, 부정, 징 하면 자격이 날아간다.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양이 뭐였죠? 양도하거나, 대는 대여하거나,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 그럼 노래 제목을 어떻게 기억한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때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한다 이 말은 좀 심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그때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 1, 2, 3, 4, 5 5개 줘놓고 마지막에 벌금형을 받으면 취소된다. 그러면 X잖아 그죠? 틀린 걸 찾아라 들어옵니다. 노래를 부를 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된다 그랬지 양대로 부정을 벌하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잖아 지금 그죠? 제목 찾으셔야 됩니다. 양대 부정 징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것. 그럼 이런 자격 취소는 누가 하느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80페이지 제일 상단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와 정지는 누가 합니까? 자격증을 동그라미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시키죠. 교부한 시도지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대충 시험에 합격하셨다. 그러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에게 자격증을 교부받고 서울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분당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지만 경기도 분당에 가서 일을 하면 이 공인중개사가 서울에서 위반한다, 경기도에서 위반한다. 지금 사무소가 분당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위반을 하면 경기도지사는 취소되는 사실을 알더라도 취소를 못하고
반드시 누구?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한다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지. 서울에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서울에서 일할 수 있겠지. 그러면 사무소도 교부한 사람도 서울시장이니까 서울시장이 그냥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중요하니까 짚으셔야 됩니다. 자, 또 쭉 내려가서 큰 3번 제목해 줄 것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입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자격정지라는 단어는 돌았는데 자격정지는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모두 7가지가 있죠. 1번 박스 안에 33조 금지 행위를 하면 금 동그라미 합니다. 2번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둘 동그라미. 3번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렇게 갑니다. 거래계약서 할 때 개 동그라미. 4번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자 확인 설명서 할 때 설 동그라미. 5번 거래계약서에 이번에는 서명 날인 안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거래계약서 개 동그라미. 6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나갑니다. 확인 설명에 또 설 동그라미. 마지막 7번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입니다. 인장 등록에 인 동그라미 해놓고 또 역시 시험 치는 그날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이, 인, 설, 개, 금 하면 뭐가 자격이 정지된다를 지금 동그라미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입문과정에서는 제목을 기억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이가 뭔데요? 하면 뭐 이중소속 이런 건 천천히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인장 위반,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금지 행위는 자격정지인데 가사는 천천히 알더라도 제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노래 제목이 뭐죠?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이렇게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다음 1월달에 정상 수업에 진행하는 거하고 안 들어본 사람하고 차이가 크겠죠. 자, 다시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뭐로 대답합니까?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설설 기게 만들면 자격 정지된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다시 잘 듣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지정 취소되는 사유는 제목이 뭐라 그랬죠? 제일 위에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뭐라 그랬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 정지는요? 두 사람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되겠습니까? 5분 전에 했는 것도 다시 물으면 띵해지잖아 봐요 지금. 그죠? 그래서 개념을 익혀놓도록 합니다. 안에 가사까지는 지금 다 따라갈 필요 없다 그랬죠? 시험 칠 때까지 계속 갈 거니까. 자, 이제 넘어가면 오른쪽에 4번 1. 절대적 등록 취소로 접어듭니다. 자, 취소와 정지가 행정처분이니까 이번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요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라는 말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해당되면 바로 8가지는 바로 취소돼 버려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박스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사망의 동그라미 개업공인사인 법인이 해산하면 문 닫으면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겠죠. 취소합니다. 2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결격사유, 결격의 동그라미. 박스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자, 거짓 앞에는 다시 허위 하나 적어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허위라는 말만 보면 거짓하고 같은 말이다. 이 정도는 동의하셔야 되죠.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절대적 취소.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면 빌려주면 바로 취소입니다. 양도 동그라미. 5번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을 하면 자 이중으로 사무소까지 줄 거 놓고 사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봅니다. 4. 6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적시 정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역시 뭐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 받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영업 정지 받고도 뻐적뻐적 일하면 바로 취소하겠다. 7번 최근 1년 이내에 1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이 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결국은 1년에 업무 정지 몇 번 받았단 말이죠? 3번 받았잖아 봐요. 2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바로 취소시키겠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할 때 스트라이크를 3개 던지면 상대 타자가 아웃된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1년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으면 결국 업무 정지 몇 번이다? 3번 받으면 취소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1년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으로 등록 취소는 노래 제목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거 결사, 허리, 사양, 일정에 해당되면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됩니다. 자, 입문 과정에서 제목 잡고 가자 그랬습니다. 내용은 천천히 파악해도 된다고요. 자, 결이 뭐였죠?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이거는 천천히 가도 돼요. 사 하면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일 못하면 취소합니다. 허가 뭐였죠? 허위 탁 나온다 그랬죠? 허위만 나오면 거짓, 부정한 방법 올라옵니다. 리가 이중 소속입니다. 근데 이중 소속인데 왜 리로 했는가 하면 허리 만들려고 리 했는 거예요. 또는 북조선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리중 소속 그래요. 남조선은 이중 소속이고 친한 대로 읽기 바랍니다.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가 줄 쫙 끄셨죠? 이중으로 사무소를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은 양도대역. 1이 뭐였죠? 자, 1은 아까 말했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뭐다? 절대적 취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지 3번 받으면 스트라이크 3번 받으면 타자가 아웃된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정이 뭐죠?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시는데 등록을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시키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목을 기억합니다. 만약에 문학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은 좀 더 갖다 붙여도 되죠.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울며 불며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어쨌든 제목을 찾아 나갑니다.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마르고 딸도록 썼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이렇게 제목을 기합니다. 사양이 뭔가 하면 우황청심환 만들 때 좋은 약입니다. 사양, 우황 이런 거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체크하실 것. 해마다 이렇게 수업했고 해마다 이렇게 문제 나와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물을 때는 이렇게 지금 공부했던 것들이 나오겠죠. 다음 중 절대적 취소 사유는 모두 몇 개입니까? 1, 2, 3, 4, 5 내용 놓고 요거 2번, 4번 답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걸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 취소는 하면 시험지에다 적어놔야 돼. 결사, 허리, 사양, 일정 딱 적어놓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를 천천히 찾아가도록 훈련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훈련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제목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 넘어가면 업무 정지 사유가 나타납니다. 82페이지 보시면 5가지, 5번 업무 정지 사유인데 그 옆에 제목에 줄을 닦아 보니까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이 내려도 얼마다 6월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업무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몇 개월이다? 6개월짜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다라는 개념을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자, 이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들어옵니다. 83페이지 오른쪽에 6번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성계 찾았습니까? 성계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봅니다. 자,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거를
한국 사람이 한국 글자를 읽어주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지금 그 성경은 교재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제가 그림을 2개 그리는데 그림부터 이해해놓고 이게 이해가 되면 다시 조문을 보면서 2번 수업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필기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말입니다. 자, 성계라는 것은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A라는 개공사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재미가 없죠. 노원 상계동에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1월 달에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받았겠죠. 그러면 정지는 6월 이하의 정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3개월 정지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석 달 동안 일 못했겠죠. 그럼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5월 달 되니까 또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정지를 일할 때마다 정지받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정지 체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 하면 걸려가지고 정지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공부했던 거 있었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정지받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된다 그랬잖아. 그죠? 한 번 취소되면 사업이 망한다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지가 2번 탁 나왔어. 아, 위험하게 되었다. 공부한 사람은 저걸 알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를 한다? 폐업을 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노원 상계동에서 중개받은 자가 1월 달에 업무 정지, 또 5월 달에 업무 정지 안 받으니까 위험해졌잖아. 그죠? 그래서 스스로 폐업을 탁 냅니다. 폐업 낼 수 있다, 없다? 이거부터 이해돼야 돼요. 폐업 낼 수 있다. 내가 폐업하겠다는데 내 자유지. 누가 말릴 사람 없잖아, 지금. 그죠? 폐업을 하고는 하던 일은 마저 해야 내일 모레 수수료 받게 될 직전인데 지금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조신하게 좀 있다가 노원 옆에 의정부에 가서 다시 재등록을 딱 합니다. 재등록 할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재등록 안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재등록하고 그 업무를 하다가 드디어 10월 달에 또 업무 정지 나왔습니다. 업무 정지 왜 나왔죠? 정지 체질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봐라, 나는 의정부에서는 정지를 한 번밖에 안 받았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법이 성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성립을 안 할 거니까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성계를 해서 몇 번을 받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느낌도 지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정지는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 따라가 본다? 1년간 성계합니다. 이거를 성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 이게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폐업한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면 틀리잖아요. 그림이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성계 그림은 이렇습니다. A라는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역시 노원에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중개업을 하다가 어떤 행위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자, 적발이 되면 아까 보셨죠? 여기 보면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취소되는 사유라고 들으셨잖아요. 그 적발이 딱 되면 그게 취소되는 사유고, 또 정지되는 사유가 이제 적발이 되었어. 뭐 적발이 되면 조만간에 정지나 취소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정지나 취소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뭐를 한다? 폐업을 딱 냅니다. 자, 물어봅시다. 적발이 된 자가 정지나 취소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폐업하는 건 내 자유잖아. 그지? 이 사람 왜 폐업했죠? 정지나 취소를 안 받으려고. 그지? 폐업을 하고는 고개 좀 숙이고 조신하게 있다가 어차피 하던 일을 빨리 해야 수수료를 받을 판이니까 옆에 동네, 노원 옆에 뭐 성북구죠. 성북구에 가가지고 다시 재등록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에 가서 재등록하고 그 일을 같이 하게 해준다면 지금 취소나 정지될 놈 한 놈도 없게 적발되면 어떻게 하면 되고? 폐업 내버리고 고개 숙이고 좀 있다가 다른 데 가서 그 일을 하면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법에서는 폐업하는 것은 자유지만 재등록이 딱 들어오면 폐업 전에 위반 사실을 성계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성계라는 말은 재등록을 딱 해주고는 당신은 취소될 일이 있었지요? 취소를 시키고, 정지될 일이 있었지요? 정지를 시키겠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의 성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 그죠? 이게 시험 문제니까 공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느낌을 딱 가지고 단어를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단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성계를 하되 취소하와 정지를 시켰는데, 취소는 3년이 지나면 안 해요.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는다가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이건 왜 잘 나오는가 하면, 자, 이 사람이 폐업을 하고 쉬었는 기간이 3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굳이 취소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한번 취소된 자 3년만 지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영업을 3년 동안 안 했다면 재등록이 들어오더라도 굳이 취소는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만약에 폐업하기 전에 정지되는 사유였다. 그러면 재등록이 들어오면 정지에 대해서 성계를 하는데, 정지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6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폐업한 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그거는 성계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일을 1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죠? 요것도 법을 만들 때는 6개월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왜 1년으로 했습니까? 하면 도망갔다고 괘씸죄를 좀 붙여놓은 거예요. 법은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계하되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정지는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두 개를 익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법 조문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6번에 1번 행정처분의 성계 해놓고 동그라미 1번 개공사가 폐업 신고 후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다시 등록하는 것을 재등록이라고 그랬죠. 한때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합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행한 업무 정지에 줄 하나 딱 꽂고, 및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언제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한다. 줄 딱 꺼놓고 처분일 밑에다가는 폐업일 하면 X다 까지 표시해 놓으셔야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처분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하지 폐업한 날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시험에 몇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출제했던 문제를 틀리면 속상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폐업일 X 이런 거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림 하나 더 남았죠. 2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자, 동그라미 1번 등록한 정은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폐업 전의 위반 사유라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고, 2번 줄 것입니다. 3년을 초과 줄 거놓고 3년을 초과하여 폐업하게 되면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지금 이거 하고 있죠. 취소는 몇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요?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제 또 바로 밑에 1년 나오겠죠. 동그라미 3번 1년을 초과하여 폐업을 한 후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는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 정지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업무 정지는 몇 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나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거는 6개월로 해야 법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갔다는 괘씸죄를 좀 붙여서 1년이 지나면 성계하지 않겠다. 동그라미 4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줄 것입니다. 고려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려하여야 한다 그랬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할 수 있다 옆에 X 딱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고려를 해줍니다. 밑에 마무리 개공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 위 내용을 준용하는데, 이 경우 개공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법인의 대표자의 동그라미 합니다. 스토리가 이래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성계한다는 걸 들으셨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A가 누군가 하면 법인이에요. 법인이라는 말은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고요. 그럼 서울중개주식회사도 이거 저 취소나 정지를 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딱 낸다고요. 폐업을 내고 조신하게 며칠 숨어 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할 때는 법인이 서울중개주식회사로 등록을 안 하고 이번에는 미래공인중개사로 살짝 이름을 바꿔서 등록한다고요. 바꾸고 등록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였다는 똑같이 하겠다? 성계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름 바꾸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 그러면 다시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누가 성계를 받는다? 법인의 대표자가 성계받는 거예요. 서울중개주식회사를 하다가 폐업 내고 여기 와갖고는
삼성중개주식회사 이렇게 등록이 들어오더라도 대표자였던 자는 똑같이 성계를 받겠다. 되겠습니까? 잔머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고민했습니다. 자, 이러면 한 문제까지 딱 진행했습니다. 자, 주목합니다. 모든 단원에는 지도 감독이라는 게 있다. 병원도 약국도 감독하니까 중개사무소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권자들이 감독을 해보니까 이런 개공사 등이 위반을 하고 있더라. 그 위반하면 계속 위반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뭐를 내린다? 정지나 취소를 내리는 것을 행정처분이란다. 그때 정지나 취소되는 사유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험에 다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하니까 짧은 것 같지만 이게 한 달 동안 다 들었던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총괄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죠? 늦게 오신 분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 중개사법은 내용이 쭉 전달되다가 전체를 총괄하는 시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전체를 봤는데, 동그라미는 가볍게 했지만 한 달 동안 들었던 내용을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온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벌칙이 들어옵니다. 이 역시 총괄 시간입니다.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주 좋은 시간이죠.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갑니다.